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답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구조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에는 결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평가자가 물어보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한 질문을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대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 능력을 조금 기르고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절대 정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 된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시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자기소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실제 제가 만들어 놨던 그 첫 번째 콘텐츠에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하셨던 일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걸 자기소개해도 괜찮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결론적으로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질문을 보자마자 이건 내가 답변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질문을 짜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하셨던 일을 똑같이 지원하게 되었는데 자기소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자기소개에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아마 자기소개에 관련한 콘텐츠는 제가 이것저것 조금씩 만들어 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를 좀 파악해 드림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식견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길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로 정하지 않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잡은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비오리지널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아버지께서 영업관리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영업관리직을 하셨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고요. 이걸 그냥 사장시켜버리기보다는 면접관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략으로 쓰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컨셉을 이건 비오리지널로 잡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자기소개. 일단 면접관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부지런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도 체크해야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도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로 하여금 첫인상을 받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장치, 도구들을 활용해서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할 겁니다. 물론 괜찮은 전략이고 훌륭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가장 알맞은 전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첫인상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오버를 좀 해야 됩니다. 단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스피치라든지 그럴 때 있어서 오버를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면접관도 아니면 하시는 직접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서로 오징어가 돼서 서로가 뻘쭘한 상황처럼 가는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오버하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전략은 3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근무하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스토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다라고 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로 잡았고요. 두 번째, 그를 통해서 면접관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설프게 하면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를 잘 버무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면접 때 얘기하는 자세, 눈빛, 그리고 음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록 감기 걸려가지고 저희 온전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면접장에 들어간 그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얻겠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 느낌적인 부분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1년차 영업관리직 지원자 안정영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31년 차라고 얘기하면 면접관이 아마 서류를 보고 있다가 쳐다볼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하셨다고 했죠. 거기에 나의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31년 차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선 당연히 흥미를 느끼겠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지원한 이쪽 보험사 영업관리직을 첫 직업으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일단 아버지의 스토리를 풀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직무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근데 경계해야 될 건 뭐예요? 아버지의 얘기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어느 선에서는 이걸 끊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이 직무를 계속적으로 하셨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당신이 가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강하셨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험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이제 여기서 끊어내려고 했어요. 일단 영업관리 직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자부심, 만족도를 느끼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 보험업. 사실 보험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에 나 되게 가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험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을 한편으로 뒤집는 거죠. 실제 일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영업관리 직무도 굉장히 좋은 직무고, 특히나 보험업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 준다면서, 그러니까 보험업의 장점을 하나 제시해 줌으로써 직무와 산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나는 보고 자랐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도 자연스럽게 보험업에 대해 또한 영업관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라고 얘기해서 이제 나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앞에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런 자긍심 아니면 보람감 이런 것들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던지는 거예요. 나는 보험업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영업관리 직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의 다양한 경험,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 직무에 자신 있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나는 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뭡니까? 영업관리라고 하는 것은 FC분들을 관리하는 직무가 강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량을 하나 뽑은 겁니다. 키워드만. 그래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의사소통 경험의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를 던지는 거죠.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만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의미 있게 하셨던 일을 저 또한 더욱 의미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흔히 가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영업 아니면 사업 부분만 그런데 아니다. 소위 월급쟁이도 가업 물려받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하신 일 나도 물려받을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이고 나도 물려받을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역시 그 직무를 좀 약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차 신입사원이 아닌 31년차 신입사원으로서 과감히 던지는 거죠. 이렇게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왜 31년차를 얘기했는지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죠. 어때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역시나 좀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 좀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오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오버를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31년차 영업관리직 지원자 안정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지원한 보험사 영업관리직을 첫 직업으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강하셨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험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도 자연스럽게 보험업에 대해서 또한 영업관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대학 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특히나 의사소통의 능력을 강점을 바탕으로 이 직무에 자신 있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의미 있게 하셨던 일을 저 또한 더욱 의미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1년차 신입사원이 아닌 31년차 신입사원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30년 동안 하셨던 일을 어떻게 자기소개할까요? 라는 거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고요. 면접관이 한 번 정도는 쳐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소개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점 파악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던짐으로써 면접관의 흥미를 유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설프게 하면 죄악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스피치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스토리를 구성하셔서 연습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만드신 내용 아니면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다듬어서 아니면 제가 또 수정해서 아니면 또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한번 게시할 수 있으면 게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취준생분들 외에 다른 분들께서 리프린트 하시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요. 제가 저주 내릴 테니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빨리 회복해서 올려야 될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니까 열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